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마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약입니다. 정기적인 병원 진료, 처방약, 끊임없는 식이 제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 바로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은 곧 죄책감이 되고 어느 순간 과일 한 조각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과일이 혈당약보다 5배 빠르게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동안 나쁜 음식으로 오해받던 과일 속에 췌장을 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진실을 하나씩 벗겨낼 겁니다. 당뇨를 평생 안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닌 되돌릴 수 있는 현실로 바꾸기 위해 긴장감을 놓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식생활, 그리고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일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당뇨 환자들에게 깊이 뿌리 내린 고정관념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접근이며 오히려 현명하게 고른 과일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 약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7점이 넘던 환자가 단지 과일 섭취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상 수치까지 회복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과일이 가진 생리학적 효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이 단맛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릴 것이라 오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이다. 현대의 과일은 품종 개량을 거치며 당도는 높아졌지만 동시에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는 줄어든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일 본연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당 공급원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식이섬유 등 복합적인 영양소를 지닌 자연의 완전체라 할 수 있다. 특히 항산화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에게 과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과 대사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과일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서도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음식은 오히려 자유롭게 섭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과일을 다루는 인식과 방식이며 바로 이 점에서 새로운 식습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과일은 혈당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혈당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섭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지 혈당 조절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을 회복하고 자연에 기반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은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 4가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로 혈당 지수가 38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며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준다. 사과는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급하게 삼키기보다 천천히 꼭꼭 씹게 되며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혈당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로. 전반적으로 베리류는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블루베리는 그 중에서도 단맛이 과하지 않고 영양 밀도가 높아 특히 권장된다. 냉동 블루베리도 유효하며 해동하여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더하면 훌륭한 조합이 된다. 세 번째 과일은 자몽이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2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지닌 이 과일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네 번째는 키위로. 혈당 지수는 50 내외로 중간 수준이며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대사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소화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배변을 돕는 효과까지 있어 여러모로 유익하다. 이 4가지 과일은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식품들로 섭취 시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혈당 측정기를 통해 본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맞춤형으로 조절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일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건강 전략의 일부라는 점이며, 이는 당뇨 관리에 있어 음식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당뇨 환자에게 유익한 과일이 있는 반면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끌어올리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과일들은 특히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췌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잘 익은 바나나로, 숙성도가 높아질수록 당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는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이 느린 편이지만, 껍질이 노랗고 갈색 반점이 생기며 과육이 무를 정도로 익은 바나나는 거의 혈당 폭탄 수준의 영향을 준다. 이는 운동선수들이 경기 직전 빠른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만큼 강력한 당 효과를 지니고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포도로. 이 과일 자체의 혈당 지수는 높지 않지만 섭취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포도는 먹기 쉬워서 자칫 무의식 중에 한 송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게 되며 그 당분 함량은 콜라 한 캔과 유사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점이 바로 포도의 위험성이다. 세 번째는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등과 같은 열대 과일들이다. 이들 과일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는 적고 당도가 매우 높아 단맛은 뛰어나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고당도 식품군이다. 이러한 과일은 맛과 향에 비해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극히 부적합하므로 당뇨 환자는 가급적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는 말린 과일로, 예를 들어 건포도, 말린 체리, 말린 망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며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한 조각만 먹어도 생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에 가까운 형태이며, 특히 식사와 함께 섭취될 경우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식사 내 다른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경우 췌장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일의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이 어떤 방식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식습관에서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과일을 먹을 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다. 과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성분이 주를 이루며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혈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과 지방의 동시 섭취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샐러드 형태로 구성하면 실천하기 용이하며 맛도 좋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로, 삶은 닭가슴살 100g, 껍질째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삶은 계란 반개,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고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혼합한 드레싱으로 마무리한다. 이 조합은 식이섬유, 단백질, 불포화 지방이 균형을 이루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주는 이상적인 식단이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요거트 샐러드로, 구운 연어 100g, 블루베리 2큰술, 호두 1큰술, 무가당 그릭 요거트 2큰술을 준비하고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한다. 이 샐러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배 치즈 키노아 샐러드로, 닭가슴살 100g, 배 반개, 양상추 1컵, 키노아 1스푼, 모짜렐라 치즈 30g을 사용하고 역시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곁들여 마무리한다. 이 조합은 곡물, 과일,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포만감을 높이는 동시에 혈당 안정성을 강화한다. 과일을 이처럼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 변동이 훨씬 적으며 소화도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전략은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장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과일을 섭취할 때 혈당을 덜 올리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식사 직후 디저트처럼 곁들여 먹는 방식이다. 이는 과일을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혈당 반응을 유도하며
식사 구성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다. 특히 식사가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직후에 과일을 소량 곁들이면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져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계란 요리, 두부 반찬, 아보카도 등의 식사를 먼저 하고 난 뒤 사과나 자몽 한 조각을 디저트처럼 먹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미 위장이 음식물로 채워진 상태에서 과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분이 단독으로 흡수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아침 공복이나 식전 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에는 아무런 완충작용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 전략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며 따로 샐러드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외식 중일 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된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절대적인 금지 대상으로 보지 말고 식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편입시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는 단순한 당 조절을 넘어서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혈당 관리에 있어서 시간과 순서는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결정적인 요소이며 이 전략은 그 원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과일을 섭취할 때 혈당 조절에 유리한 세 번째 전략은 껍질째 먹는 것이다. 많은 과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은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사과나 포도는 껍질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껍질을 제거하게 되면 이러한 이점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농약이나 방부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껍질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흐르는 물에 충분히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다시 헹구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껍질을 함께 먹는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럽게 섭취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과육만 깎아 먹을 때보다 껍질째 씹을 경우 더 많은 저작 활동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된다. 더불어 껍질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 흡수를 물리적으로 지연시키는 역할도 하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과에 땅콩 버터를 곁들여 먹는 방법도 혈당 조절에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대안은 치즈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저염 저지방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사과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사과에 꿀을 얹어 먹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단순당의 일종으로 사과 자체의 당분과 더해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 꿀과 과일을 함께 먹는 조합은 당뇨 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권장되지 않는 조합이며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선 철저히 피해야 할 선택이다. 껍질째 먹는 방식은 단순한 섭취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 부담을 줄이며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며 이는 당뇨 관리의 세부적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침 식사로 과일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체의 생리 주기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흰쌀밥과 김치, 계란, 햄, 커피 등 탄수화물과 나트륨, 단백질이 혼합된 식사를 하는데 이러한 조합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오히려 몸을 무겁고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인체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를 해독과 배출의 시간으로 사용하며 이 시기에 과도한 영양과 소화 부담이 들어오면 배출보다 흡수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본래의 생리적 리듬이 흐트러진다. 이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환자에게는 아침 식사로 과일을 권장하며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 부담이 적어 이 시기의 식사로 매우 적합하다. 과일은 씹는 순간 수분 상태로 분해되어 체내 흡수가 빠르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아침 과일 식사를 실천한 여성들 중에는 변비가 해소되고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피로감이 줄고 기분이 밝아졌다는 후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 끼에 500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좋은 예로는 작은 사과 1개, 키위 1개, 오렌지 반 개 정도의 조합이거나 사과 반 개, 블루베리 1줌,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한꺼번에 삼키듯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따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진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한 가지 과일만 골라서 먹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아침마다 사과 1개만 먹었는데도 혈당 수치가 개선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과일 중심의 아침 식사는 단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신 에너지의 흐름과 생리적 회복 주기를 존중하는 방식이며 당뇨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루틴으로 정착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일 섭취를 꺼려하지만 이는 과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우려이다. 과당은 단당류의 한 종류로 자연 상태의 과일에 존재하는 과당과 가공된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인공 과당은 구조와 대사 경로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자연의 과일에는 과당뿐 아니라 식이섬유, 수분, 미네랄, 효소, 항산화 성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과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액상과당이나 정제된 설탕, 시리얼, 과자,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가공당은 섭취 시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며 결과적으로 지방간과 대사질환을 유발한다. 실제로 과일을 식사로 적절히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빠른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체력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기여한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 바나나를 먹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에 기반한 것이며 운동 전후의 자연 에너지 공급원으로 과일은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배불리 식사를 한 후에 디저트로 수박 몇 조각, 포도 한 송이 등을 추가로 섭취하는 경우이다. 이는 단순한 과당 섭취가 아닌 과잉열량의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과일은 단순히 간식이 아닌 식사의 일부 혹은 독립된 한 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식단에 배치해야 하며 식사의 타이밍과 맥락 안에서 과당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자연식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과일을 멀리하는 식단은 오히려 대사 회복의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자연식이 지닌 해독력, 효소 공급, 신진대사 활성화 기능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넘어서 인체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당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맥락에서 들어오는가이며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적절한 시점에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식사는 당뇨 관리에 있어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 당뇨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췌장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식사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췌장의 과로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으며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그 사이에 간식, 커피, 음료, 과자 등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회복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맞춰야 하며 예를 들어 밤 10시에 취침한다면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후에는 물 이외의 모든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이로써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고 췌장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둘째,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6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는 것이며 이 공복 시간 동안 췌장은 재생과 복구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간식, 과일, 믹스커피, 단 음료, 쿠키 같은 불필요한 간섭은 췌장의 피로를 누적시키는 주범이며 식사는 식사로,
그 외 시간에는 철저한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니며 실천하는 사람에게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이 어렵다는 고민을 토로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점짜리 계획보다 70점에서 80점 수준의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아침에는 과일 한 접시, 저녁은 6시 전에 끝내기, 식사 사이에는 물만 마시기. 이 세 가지 루틴만으로도 수개월 안에 혈당, 체중, 에너지 수준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혈당이 500을 넘던 환자가 이 전략을 통해 당화혈색소가 6점대까지 떨어지고 약물 의존도 역시 줄이기 시작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식사 간격과 공복 관리가 단순한 보조 요법이 아닌 회복의 핵심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당뇨 회복의 마지막 핵심은 췌장의 물리적 회복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 크기도 작고 밀도도 낮아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의 양이 적고 손상 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췌장이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식사 간격과 공복 시간을 철저히 조절하는 식사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연구가 영국의 다이렉트 연구로 당뇨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이 조절과 체중 감량을 병행한 결과 약 70%에 가까운 환자가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었다. 이 연구는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초기 단계에서 식사 패턴과 생활 루틴을 전환하는 것이 회복의 황금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일은 무조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아니다. 둘째, 저당도 과일인 사, 블루베리, 자몽, 키위 등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셋째, 포도, 잘 익은 바나나, 열대 과일, 말린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과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섭취하고 식사 직후 껍질째 먹는 전략이 중요하다. 다섯째, 아침 공복 시간에는 과일 중심의 식사가 가장 이상적이다. 여섯째, 췌장을 회복시키는 핵심은 저녁 일찍 식사하고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곱째,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실생활에 하나씩 적용한다면 당뇨는 단순히 평생 약을 먹으며 수치를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몸 전체가 회복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미 혈당이 높고 약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과일 한 접시로, 저녁은 일찍 끝내고 식사 사이에는 물만 마시는 루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회복되고 인슐린 민감성은 개선되며 결국 약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방향성에 있다. 당뇨를 수치의 문제가 아닌 생리적 리듬과 생활 흐름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당뇨는 더 이상 불치의 질병이 아니라 잘 설계된 식사 전략과 꾸준한 루틴 속에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삶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